한국에서 공부한 외국 학생들은 한국행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오늘은 이러한 입장의 글을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핀란드의 아시아 익스체인지라는 기관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의 제목은 한국의 놀라운 문화사실 15가지. 참고로 아시아 익스체인지는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권역에서 아시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국가의 대학과 연결해주는 공적 기관입니다. 글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건데요. 한국 사회가 선망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항상 첫손에 꼽히는 게 바로 핀란드. 이는 우리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고 핀란드식 방법은 하나의 교육 철학으로 정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시대의 국가다. 한류가 서구 세계를 휩쓸고 있을 뿐 아니라 김치 같은 음식부터 문화의 전통적 요소까지. 또한 한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반도 국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사실까지. 첫째, 한국은 교육의 나라다. 한국은 피사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탑 20 순위에서 최고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25세에서 34세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68%가 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졸업한다.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서는 교육이 거대한 산업이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 최대 16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의 고학력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나라는 공부에 대해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나라다. 둘째, 한국은 현대사에서 유일무이한 가장 인상적인 경제 도약을 이룬 나라다. 50년대 후반 한국은 1인당 GDP가 94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북한의 140달러보다도 낮은 것이다. 과거 정치 분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빠르게 바꾸는 데 성공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단 20년 만에 한국은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다. 이런 경제적 도약은 인류의 경제 역사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사례다. 셋째, 폐쇄된 방에 있는 선풍기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인들은 그다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한국인과 함께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켜고자 한다면 종종 심각하게 불안해하는 그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e스포츠의 메카다. 한국을 향하기 전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고급 컴퓨터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넓은 방을 가끔씩은 꿈꾸었을지 모른다. 또는 해변가 같은 곳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e스포츠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을 상상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국에서라면 당신이 꿈꾸던 이 모든 것을 실현시켜줄 것이다. 한국의 PC방은 유럽의 베이커리만큼이나 흔하며 e스포츠 행사는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다. 넷째, 소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다. 당신은 아마도 보드카나 진이 1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몇 년 동안 진로 소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주류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1인당 연평균 11.2잔의 소주를 마시며 한국은 세계 최대의 독주 소비국이다. 아직 소주를 먹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한국으로 달릴 시간이다. 다섯 번째, 한국인의 거의 절반은 김씨, 이씨 또는 박씨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씨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 5명 중 1명이 바로 김씨성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김치는 말 그대로 생명이다. 한국이 가난하고 겨울이 길던 시절에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김치가 생존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김치가 태어난 본질적 이유다. 이 전통은 한국의 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김치를 즐길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사진을 찍을 때조차도 치즈 대신 김치라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바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글인데요.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체크해가며 쓴 글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깊이감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 이는 한국에 대해 이제 알아가려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 글의 특성상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곱 번째, 한국인은 항상 당신보다 한 살 더 나이가 든다. 이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모두가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다. 다시 말해 한국 나이로는 국제 나이보다 2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 러브 모텔이 도처에 있다. 많은 서양인들에겐 다소 특이한 개념인 러브 모텔은 한국에선 큰 비즈니스다. 몇 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객실을 사용하는 옵션이 있는 러브 모텔은 대부분 한 가지 이유로 설계되었다. 러브 모텔은 당신이 가진 예산 안에서 기본형부터 고급형까지 또는 다소 기이한 것들까지 다양하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은 학생 신분일 때까지는 기숙사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당신은 이것이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커플들은 야간 데이트를 위해 좋은 방을 미리 예약하기도 한다. 9번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세계 최고가 되어가고 있다. K-팝, K-무비, K-드라마, K-뷰티, K는 어디에나 있다. 요즘엔 유럽의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도 세계의 메인 무대에 등장했다. 한류를 조심해라.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10번째, 한국인은 규칙을 존중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엔터테인먼트도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넘지 않는다. 매우 번화한 서울에서도 관광객이 아닌 한 무단횡단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거의 볼 수 없다.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일부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을 매우 안전하게 만든 기본 배경이다. 11번째, 한국인들은 비폭력 대중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세월호 참사 및 부패에 관한 책임과 같은 여러 문제로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당시 대통령은 60, 70년대 한국 독재자의 딸이었다. 그들의 무기, 바로 양초다. 폭력이나 소란이 없는 대규모 시위는 놀라웠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성공했다는 것. 그들은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고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2번째, 한국의 국가 영웅은 아이스 스케이터다. 김연아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녀는 그녀가 참여한 모든 대회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었다. 당신은 김연아를 언급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3번째, 음식은 한국의 본질이다. 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음식 문화다. 그들은 잘 먹는 것을 웰빙의 첫 번째로 여긴다. 어떻게 지내세요라 말하는 것은 주로 식사는 하셨습니까와 같은 말이 된다.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항상 잘 먹는지를 걱정한다. 한국에서 음식 트렌드는 아주 큰 이슈로 매 시즌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음식에 대해 실험하는 독창성이 넘쳐난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은 때때로 동양의 이탈리안이라 불리기도 한다. 독특한 느낌을 주는 한식, 이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정체성의 일부다. 동양의 이탈리안, 이런 언급을 소개드리면 과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하기가 조금은 꺼려지기는 한데요. 다만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은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유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 요인이 가장 큰데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는 갈수록 그 비중이 늘어 과거 20%대에서 현재는 40%에 육박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최근 전염병 사태 속에서 2020년 1학기엔 감소 추세를 보였던 유학생이 최근 몇 년 전보다도 더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유학생의 유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득이 훨씬 많은 분야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같은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장기적인 국익 증진의 관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 장기 전략으로 삼아 오랜 기간 투자해온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전략을 세심하게 다듬어 국가의 장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